하남 노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월정사에서 여러 차례 이제 그 노스님의 생활에 관한 거라든지 세미나도 하고 또 5가지 스님들이 지켜야 될 규칙도 노스님이 정한 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그 오대산의 그 문도들이 지켜야 될 종지 그렇게 삼고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노스님이 이제 6.25 이전 이제 오대산에 오셔가지고 외정시대 때부터 쭉 계시면서 28년간 계시는 동안에 당신의 가풍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인데 노스님이 생존에 계실 때는 수자들에게 그 5가지를 이제 기본으로 했지만 일단 선방에 들어오면은 참선하는 걸 기준으로 쭉 가르치시고 그리고 경을 볼 그런 그 능력이라 그럴까 그런 근기가 되는 분들은 직접 노스님이 이제 그 금강령도 강의를 하시고 또 염송도 가르치시고 그랬다 그럽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범어사에 이제 그 동산 스님이 거기에 나로 오셨는데 그때 동산 스님은 그걸 볼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이 화대를 하면서 책을 나무빛깔에 속에다 숨겨 놔놓고 혼자서 이제 봤던가 봐요. 그런데 노스님이 그걸 아시고는 솥에다가 그 물이 안 젖도록 이렇게 그거를 해놔놓고 그 위에다가 책을 넣어놓고 소뚜껑을 닫아 놨는가 봐요. 근데 동산 스님 와가지고 이제 불을 지피고 큰 방에 불을 떼야 되니까 대중들이 생활을 하니까 화되니까 불을 지피고 책을 보려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찾아도 뭐 소뚜껑 열어볼 생각은 미처 안 했지 이제. 그러니까 찾다 못 찾았는데 이제 나중에 시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노스님이 솥에다 숨겼다. 그만큼 노스님은 책을 그러니까 경전을 볼 사람과 보지 않을 사람에 대한 구분을 철저히 그렇게 하셨던 분이 이제 하남 노스님이었다. 그러니까 5가지를 가풍으로 내세웠지만은 그와 같이 볼 사람과 안 볼 사람도 철저히 그렇게 가려서 당신이 그 이제 하셨는데 그 중에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오시자마자 바로 전생의 인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타너 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뭐 너댓 차례 편지를 왕래를 주고받고 하면서 당신의 그 근기에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오셔도 책을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셔서 그 출가하시고 3년 뒤에 오대산 연수원을 할 때 타너 스님한테 중광을 시키고 처음 강의를 할 때는 노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타너 스님이 강의를 쭉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 얘기는 돌아가신 법룡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법룡 스님은 원래 본사가 건봉사 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대산 연수원에 와서 마지막 열반하실 때까지 법룡 스님도 노스님 열반하실 때 만화 스님하고 저희 스님하고 서에서 시범을 했는데 저희 스님 같은 경우에는 기운이 세고 그래서 강릉 가가지고 그거로 주로 이제 찹쌀 화주를 해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가 한 번씩 짊어지고 오고 이제 만화 스님하고 그 법룡 스님이 그렇게 그 노스님 시범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열반하실 때는 그 육군 장교였었던 김기현 씨라고 그분이 사진기를 가지고 찍은 사진이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이제 3년 뒤에 그 이제 타너 스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하는 동안에 새벽에 타너 스님이 하남 스님한테 먼저
그날 강의하실 걸 쭉 이제 여쭤보고 그런 다음에 의심 나는 거 묻고 결택을 해서 강의를 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중광을 탄원 선생님이 했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탄원 선생님하고 이제 연관된 부분은 이제 하남 노스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그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그때 6.25 때잖아요. 그 정전협정이 53년에 이제 이루어지고 그 동안에 공비들이 이제 이쪽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던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지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야산 쪽으로 해서 그래 이제 태백산맥 줄기를 쭉 따라서 마지막 오대산 쪽에도 공비들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기록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화장을 해서 단지를 2개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 하나는 마남 스님이 한 곳에다 묻고 단지 하나는 저희 은사 스님이 묻어놨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도할 때 이제 그거를 부도에다 넣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 들은 얘기는 은사 스님한테 들은 얘기는 저희 은사 스님은 그 단지를 양지 쪽에다 묻었는데 그거는 그대로 있었는데 마나 스님이 잘 묻는다고 음지 쪽에다 묻었던 거는 다 녹아버리고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부도탑에 넣은 거는 저희 은사 스님의 항아리에 있었던 그 이제 유골을 묻었다 그렇게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탄원 스님의 그 비문 이제 그걸 이제 당신이 직접 쓰셨죠. 그리고 난 뒤에 현혜 스님이 주지 때 이제 보니까는 탄원 스님 이제 그 비석이 더 적고 탄원 스님보다 만화 스님께 더 크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현혜 스님이 하남 스님 비석을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그 비석 그 청을 일타 스님한테 제가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오대성 문중 회의 때 가가지고 현혜 스님이 저한테 이제 그 일타 스님한테 일타 스님 하남 스님 모시고도 살았으니까 또 일타 스님은 그 선 쪽에도 뭐 보통 우리는 율사로 이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 제자들이나 당신은 선사라고 늘 생각을 하셨고 마지막에도 칠불 쪽에 가서 계시다가 일타 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이제 다시 세우게 됐는데 그때 그 비문을 확대해서 지을 때 탄원 스님이 순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골자로 해서 한글을 더 풀어서 이제 일타 스님이 그렇게 비를 크게 이제 세운 거죠. 그런데 그 탄원 오스님께서 이제 하남 스님의 제자들을 쭉 언급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용명 스님도 있고 뭐 몇몇 스님들이 계시지만은 선 부부는 나남 스님이라고 일본에 계셨던 스님인데 그 스님은 현혜 스님이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 탄원 스님 심부름으로 한 번인가 편지를 전하러 갔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혜 스님도 그때 당시 그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하면 간첩으로 몰리니까 그 가서 만나는 것이 약간 그 걱정되고 저되는 부분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지만 어떻든 가서 이제 탄원 스님 거를 이제 전달을 하고 그래 만나 뵀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분이 이제 가무련자 길로자 혈로 호는 넓을보자 문문자 그래서 보문 혈로 스님인데 이제 보문 혈로 스님이 선을 이었다. 그러니까 나남 스님하고 이제 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탄원 스님 당시에는 선을 이었다고는 기록을 안 하시고 당신이 비문을 지었기 때문에 당신 기록은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타 스님이 이제 하남 스님의 선 쪽은 부처님의 가섭존자처럼 이제 나남 스님하고
보문 혈로 스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고 쪽은 오히려 아란존자처럼 그 다너 스님 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하남스님 회상에서 직접 전법은 하지 않으셨어도 모시고 수행을 한 분들, 또 그걸 거쳐가신 분들은 교계에서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화남 스님이 계실 때 상원사가 지금 기역자 집인데 그게 원래 디귿자 집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남 노스님이 생존해 계실 때는 한 60명 수자들이 모여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칼잠 자듯이 그렇게 잤는데, 그때 1930년, 그러니까 다너 스님이 출가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34년, 1934년, 그리고 보문 스님은 36년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문 스님 같은 경우에는 늦게 출가를 한 게 이제 대구 쪽에서 하고 좀 사시다가 이제 부산에 개항을 할 때, 일본 시대 때 부산항을 개항을 할 때 가서 그 노무자들을 십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 월급을 안 줘가지고 6개월씩 1년씩 미루니까는 입번도를 가져가서 위협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다가 나눠주고 이제 만주 가서 독립운동할 거라고 가다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이제 원산 쪽으로 가다가 이미 올라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강산 구경을 하고 가자 그래서 금강산을 갔답니다. 장안사로 해서 마영까지 이제 돌아서 내려온 마영 가니까 수자들이 정진을 하고 있는데 다 부처처럼 그래 보이더라네. 그래서 출가를 마음을 이제 내서 거기서 겨울 한철을 이제 행자 생활을 하면서 그 마하연에서는 장안사 가서 장안사 대중들 그때 방아를 찍어주고 요새 좀 기계가 아니니까 드들 방아를 찍어서 대뉴도 고향 거를 해주고 마하연 거는 얻어 가지고 가서 먹고 그래서 살았을 때인데 그때 행자 생활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가서 방아 찍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정월 19날 이제 내일 해제니까 선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성불도를 놓는데 윷놀이처럼 이제 성불도를 놓는데 성불도 제일 먼저 부처가 된 사람은 법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대중들이 다 웃어야 법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을 웃기려니까 절집안에 무거운 법문이 아니고 세속에 아주 요철 법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웃고 그런 거 보니까는 참선할 때는 보니까 다 부처 같았는데 그 19날 전에 성불도 놀면서 손뼉 치고 그것도 그런데 나누 웃기느라고 요철 법문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스님네들이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이건 속인도 그런 속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9시 10시 돼가지고 장안사로 내려왔답니다. 중노릇도 할 게 못 된다. 천상 이제 만주 가서 독립운동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장안사를 내려와서 이제 행자니까 부목방에서 이제 자고 새벽에 이제 원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그래 잠이 깜빡 들었는데 그때는 기차가 그 요새처럼 디젤이나 뭐 그 KTX처럼 뭐 전기로 가는 게 아니고 석탄 떼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 기적 소리가 삐 그렇게 아주 요란하잖아요. 지금처럼 뚝 그런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기적 소리가 빽 그렇게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장안사역에 간다고 가는데 상고비를 돌아가는데 상고비를 돌아가니까 외길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노장 한 분이 시체에 관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지나가야 되겠는데 마음은 급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노장에 가다 보니까는 지게에다가 그 관을 쥐고 가면서 요렇게 했다가 이제 요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그 밑으로 지나가려고 고개를 푹 숙이가 들어가면은 언제 노장이 아는지 그쪽으로 도로 이렇게 관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못 빠져나가고
이제 언덕 있는 데로 오면은 나무밭 한 칸은 게 있잖아요. 나무 해오다가 이제 지게 방궈가지고 거기서 쉬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앞에서 노장이 이제 지게 쉬는 걸 보고는 퍼뜩 지나가려고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노장이 지게 짝지를 가지고 내리치는데 머리에 혹이 날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 이놈 젊은 놈이 늙으면 다 죽는데 노인이 그래 시체를 주고 가면은 그 지어다 주든지 그래야지 너마 뭐가 바쁘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얻어맞고는 머리가 이렇게 혹이 난 것 같아서 깜짝 놀라가 깨보니까 꿈이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발심을 했다 그래요. 언젠가는 죽는다. 독립운동에도 죽는 거고 어떻게도 죽는 거니까 죽지 않으려면은 수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로 이제 마하연으로 올라갔는데 마하연 그때 조실 스님이 설서구 스님이었다 그래요. 설서구 스님 상자가 이제 우봉스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그 입성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봉스님도 정진을 그렇게 잘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1947년에 봉암사에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성철 스님하고 자원 스님하고 보문 스님하고 우봉 스님하고 네 분이 제일 먼저 들어갔답니다. 47년도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들어가서 그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이제 그래 들어가게 됐는데 여튼 그래가지고 마야는 올라가니까 설서구 스님이 보름날 해제를 하고는 불러가지고 너는 나하고 인연이 없으니까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오대서 가면은 이제 하남 노스님이 있으니까 하남 스님한테 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겨울 지내고 오대산 오는 수자를 따라서 와가지고 오대산에 와서 4월 초파일 날 이제 수계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후원에서 살다가 그랬는데 그때 1936년에 이제 그 뒤에 영산전이 불이 났었답니다. 불이 났는데 그때 종무원장이었던 그 이종욱 스님이 그 이제 집이 탔으니까 새로 지으면서 하남 노스님이 디귿자 집에 수자들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정진하고 그래 하는 걸 보고는 조실체로 이제 지어줬대요. 그런데 그게 겨울이 되니까 결제 때가 돼서 노스님 거기를 옮기시라 그러니까 노장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거기 안 갈란다. 바늘구름목에 항소바람인데 내가 늙은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얼어 죽으라고 안 간다. 그래가지고 수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겨울철에 금방 비좁으니까 거기서 용맹정진 할 사람만 조실 스님이 계시기로 한 방이니까 용맹정진을 한철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옮겨서 거기서 정진하기로 했는데 그때 28명인가가 지원을 해서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첫철 정진을 하다 보니까 용맹정진이니까 밤에 뭐 다 이제 앉아서 자야 되는데 저녁으로 불을 떼다 보니까 문을 다 닫으니까 더워가지고 그렇다고 문을 열어놓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보문 스님이 이제 혈로죠. 혈로 스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이제 삼정 지나고 나면은 이제 마루청에 자복을 가져가서 깔고 앉혀서 이제 정진을 하니까 다른 수자들이 보니까 초짜배기도 그 마루청에 앉아서 정진하는데 우리가 방 안에서 좋을 수 없다 싶어서 한 사람 두 사람 마루에 앉아서 꽉 차게 정진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겨울철에 화장실에 간다고 가다가 그때 오대산에서 눈 오고 그러면 그때 게다를 신었다 남학신을 눈에 집신은 그 발이 따뜻하면 녹으니까 그러면 벗어나고 다 젖으니까는 남학신을 신고 화장실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정갱이를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닫고 그래서 이제 오도송을 거기서 이제 읊은 게 저희 노스님 비석에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철에 견성을 하시고 그 다음 해에 중대에 이제 무전을 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통도사 이제 원강 스님이 원강 경봉 스님이 경봉 스님이 견성했다는 소리를 듣고 편지를 보내왔었다 그래요. 편지를 보내왔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오대산 보공에 기도를 하고
자물통을 잠근다는데 내려올 때는 자물통은 잠그고 내려올 건데 자물통 잠그고 그러면 열쇠는 어디다 두느냐. 그러고 이제 편지가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답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올 때 문을 자물통을 잠그는데 자물통 잠그고 난 다음에 열쇠는 봄에 우는 깨꼬리 소리에다 맡겼다. 그래서 경봉스님이 견성을 인정했다. 그 이 얘기는 그 대구의 화산 스님이 통도사 그쪽 계열이잖아요. 화산 스님도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대구에 계시다가 그 스님도 내 선방에 다니던 스님인데 난중에는 통도사 쪽에는 이제 난중에 사판이 된 분들이 많죠. 어쨌든 그 스님한테 저도 이제 그렇게 전해 들었고 그 뒤에 노장님은 열반하실 때까지 일의일발로 사셨는데 이제 은사 스님이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은사 스님한테 이제 저희 은사 스님은 이제 희차섭자 스님이 노 스님이 그 대구에서 열반하실 때도 일체 그 부도나 비 문집 같은 건 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 안 하셨는데 제가 한갑 때 대구에서 그때 내가 행사 중광할 때인데 이제 그거를 해드렸어요. 한갑 상을 차려드렸어요. 그때 뭐 이제 중광이라고 한 달에 얼마씩 받은 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 상을 받고 난 다음에 당신이 후회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스님이 부도비 하지 마라 그랬다고 내가 안 한 게 그게 후회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한 10년 있다가 이제 92년에 입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대산에 이제 현해 스님 주지 때 은사 스님 부도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 스님 부도비하고 그래서 노 스님 그 비문은 일타 스님한테 그리고 저희 은사 스님 희차섭자 스님은 이제 직관 스님한테 받아서 지금 이제 부도하고 비하고 세우면서 노 스님 부도는 똑같은 형식으로 하는데 단만 한 단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른 건 뭐 별로 그 할 수가 없어서 노장님이 바랑에 늘 이제 넣어가지고 댕겼던 것 가운데 하나가 법화경이더라고요. 그 일본 그 이제 거로 했던 건데 조그만한 건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목판본으로 크게 찍은 거 이건 활자본으로 그래 만든 게 7권인데 법화경은 그 활자본이 상중하였던 것을 상하 2권으로 당신 바랑에 넣어가 다니려고 지금 16절지보다는 더 적어요. 16절지나 18절지보다는 더 적은 그러니까 옛날 국락조 교과서 책만한 그런 크기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도비 안에 이제 금강제 넣고 단주 넣고 그리고 이제 뭐 사리는 없으니까 이제 금강정책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도비를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 고문 스님 제자이신 희섭 스님은 오대산에 주석하시면서 수자들을 뒷바라지하고 외워하고 이런 것으로 아주 유명하신데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이제 처음에 스님하고의 인연은 제가 59년에 이제 금산사로 들어왔었어요. 금산사 들어왔는데 그때가 나이가 어리고 그럴 때인데 그때 한참 이제 정화가 54년에 시작되고 56년에 두 번째 정화가 시작되고 그래가지고 금산사에서도 그 밑에 논밭 때문에 사판성들하고 밀고 땡기고 이제 그때 월조스님이 총무로 들어오고 뭐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금산사 쪽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돌아다니게 됐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제가 갔던 곳이 향천사. 향천사 갔는데 향천사에 그때 희묵 스님이 좀 계시다가 희묵 스님 그때 강릉 포교당 주지를 갔어요. 그리고 향천사는 다른 스님이 있었어요. 다른 스님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1년 동안 법당을 맡아서 그걸 하면서 거기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 신체 검사도 받으러 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 수계를 이제 다시 하게 되니까는 그 희묵 스님이 은사 스님을 이제 그렇게 이제
희자 섭자 스님으로 정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향전사에 있다가 66년에 수원 용주사에 역정원 연수원을 할 때 역정원장은 운어 스님이고 역장장을 탄어 스님이었거든요. 그래 가서 제가 이제 원주를 살았는데 원주 살면서도 하루에 새벽에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잤어요. 하루 저녁에. 그게 타너 스님 영향이에요. 타너 스님 보면은 한 9시 되면은 삼경 딱 되면 불 꺼버려요. 그런데 주무시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혼자서 정진하시는 거예요. 새벽 1시나 2시까지. 내가 새벽 한 2시쯤 새벽 3시에 예불을 하게 되니까 내가 일어나서 이제 법당에 촛불 켜고 닭에 거하고 그때 목탁석하고 제가 종두하고 이제 고두까지 다 했거든요. 원주 살면서. 그래 2시에 일어나 보면은 노장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 타너 스님은 9시 되면 불 끄고 그러니까 새벽 1시나 2시 되면은 그때부터 불 켜놔 놓고 역정하신 거였어요. 용주사의 역경장이 우리 한국 불교 역경사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출발을 한 것인데 그때 원주 소임을 보셨으니까 참여했었던 분들이나 그때 모습이 어땠는지. 그때 당시 이제 66년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나무 때고 용주사는 그 정조대왕 때 그 넘어 사도세자의 능을 그걸 하면서 이제 용주사를 이제 그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지었기 때문에 보면은 대웅전 옆에 응양각이 있고 노전이 사는 데가 있고 이제 법당에서 그러니까 남향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대종이 있고 고도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응양각이 있고 노전이 사는 이제 상칸방이 하나 있고 그 밑에 계단 내려와서 디귿자형으로 동서에 집이 2채가 있고 그때 이제 그 삼지삼보 같이 거기서 살아서 겨울철에 그때 난로를 이제 그 연탄 난로를 방에 피우고 그 피워 놔놓으면 그 연기가 많이 나니까 처음에는 1시간 정도 방문 열어 놔놓고 있다가 또 그걸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타너 스님한테 삼보삼자하고 같이 이제 사집을 배웠죠. 사집을. 거기서 보는데 노장님은 서쪽 편에 디귿자직 가운데에 제일 남쪽 편으로 향해 있는 그 방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디귿자형 가운데에는 들어가는 문 빼고는 거기에 이제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에 무비스님, 그 다음에 지금 그 불국사의 회주로 있는 성타스님, 그리고 지금 법주사에 가면은 그 금오스님 상자 월은이라고 있습니다. 스물은자. 그 금오스님 상자들이 다 월자 돌림이잖아요. 뭐 해정스님은 특이하고 거기가 다 월탄, 월주, 월서 뭐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월은이도 그 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분은 그때 관악산 연주대에 있었던 배송원 스님이라고 있어요. 송원 스님 지금 근데 그분이 작년인가 돌아가셔가지고 무비 스님이 거기에 그 조문 갔다 왔다고 이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그러고는 이제 주인이라고 그 스님은 지금 칠보사 석주 스님 상자였는데 그 사람도 처음에 운어 스님 상자가 되려고 그 고향이 함양 수동인데 함양 수동이 조선조 시대 때 정 누구야 그 유명한 선비가 있습니다. 이제 국락교 다니면서도 사서삼경을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운어 스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제 편지를 몇 번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운어 스님이 그러면은 이제 그때 역경원 거를 하니까 올라오라고 그래. 당신 상자를 안 하고 석주 스님 상자로 해가지고 이름을 두루주자 도장자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스님들 5, 속인 5. 원래 처음 모집을 할 때는 스님들 10명, 속인 10명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스님들 5, 속인 5 그렇게 나중에 2차 연수생들은 봉선사, 봉은사에서 하죠. 하루 일과가 어땠습니까?
하루 일과가 이제 새벽에 예불을 하고 그런데 그때 그 스님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방을 다 그때 연탄 난로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조하면서 하루 연탄을 2번씩 3번씩 갈아야 됐어요. 내 사제도 하나 거기 같이 와 있다가 연탄 중독이 돼가지고 수원 병원에 가 있다 못 살겠다고 보따리싸 가버리고 그리고 나는 이제 군대 가느라고 나오고 그랬는데 아침에 예불 하고 나서 이제 7시 그러니까 아침 6시 밥 먹고 나면은 7시부터 한 9시까지 강의를 하고 조금 쉬어가지고 이제 사심 맞이고 그리고 오후에 강의고 그런데 타너 스님 경우에는 분필 하나만 들고 오셔요. 그럼 칠판을 이것보다 좀 크죠. 이거 한 3분의 1이나 더 클 거예요. 그런 칠판을 당신 나름대로 이제 3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끊지는 않고 분필을 하나를 가지고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유서 강의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때 그 운호 스님은 능엄경 강의를 하시고 타너 스님은 이제 그 사서삼경에 관한 강의를 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중령인가 노론가 뭐 이걸 하시는데 분필을 하나 딱 가지고 오시면은 논어를 이제 쭉 당신이 이제 한 줄로 이제 쓰는 거예요. 쓰면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가 11전투 비행단, 수원 비행단이 되다 보니까 비행기가 떠나가 웽 그러면은 마이크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분필 들고 아무리 마이크 가지고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강의하는 분도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비행기 다 뜰 때까지 머물렀다가 그러니까 강의를 한번 하면은 한 2시간 반, 3시간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그렇게 하는데 그 논어나 그거를 강의를 할 때 글자 특이한 글자, 경우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하고 같은 글자가 나오면은 그 옆에다가 논어에서는 문장이 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들어간 게 뭐가 있고 그다음에 경전에는 금강경에는 뭐가 있고 수심결에는 뭐가 있고 그런데 그 글자의 뜻의 해석이 한문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잖아요. 그거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칠판을 3등분을 해서 다 쓰고 지우고 한 번을 더 써야 맞춰. 그게 타너 스님 강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기 해인사의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기억력이 뛰어난 분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철 스님도 타너 스님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타너 스님은 20세 전에 이미 사서삼종 뭐 장자 남화경 도교의 경까지 다 봤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출가해 가지고도 내가 알기로는 7년 동안 하남 스님 묵원시키고 경을 보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당신이 참선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우리는 그분만큼 따라가려 그러면은 뭐 족탈불급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66년, 67년 군대 갈 때까지 한 1년간 모시고 살면서도 보면은 딱 시간 되면 불 끄고 당신 혼자서 자선하는 것 같아. 그리고 새벽 1시쯤 되면 불 켜고 그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역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밤 9시 돼가지고 삼정 쳤다고 잘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불 켜놔놓고 책 좀 보다가 11시나 돼가지고 나도 1시쯤이나 2시쯤 되면 일어나서 법당에 가서 촛불 켜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한동안은 그렇게 살았어요. 역정을 해서 책을 낸 것도 있으신가요, 그 당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용주사 계실 때는 책은 안 냈죠. 그때가 66년, 67년 그 무렵이니까 그러고 난 뒤에 난중에 70년대 요 서울에 개운사 옆에 대호남 거기에 와가 계실 때 이제 그 무비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 교정도 보시고 그때 이제 활자 그 한 거는 인쇄 때문에 그때 인쇄기를 난중에는 아마 구입을 했을 거예요. 타너 스님을 이어서 오대사는
만화 스님께서 어쨌든 가람수화하시고 중창불사하시고 이런 원력을 세우셨는데 만화 스님을 처음 뵌 지는 언제? 만화 스님 뵌 거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60년대는 그렇게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지나다니면서 인사하는 그런 것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70년대 돼가지고 오대산에 이제 그러니까 참배 겸해서 이제 스님 모시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만화 스님이 오대산에 그 살게 된 것은 정화가 끝나고 나서잖아요. 롤정사 살게 된 거는 그 전까지는 상원사에 이제 같이 노스님 모시고 53년까지 사셨는데, 노스님이 이제 입적하시고도 올정사 바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때 이종욱 스님하고 몇몇 사판성들이 그 이제 그를 하고 있었었는데, 54년에 첫 정화가 일어나고, 그런데도 그때 정화를 하면서 비호성들이 대체성들한테 이제 30개 본상 가운데 수자들이 살 수 있도록, 2판이 살 수 있도록, 그때는 2판, 4판 그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1차 정화가 54년이고 2차 정화가 이제 56년에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때 그 정화가 일어나게 됐던 거는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 정릉의 청수장이라고 거가 있어요. 별장.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뭐 접견할 사람이 오면은 거기 데려가서 이제 재우고 거기 가서 같이 이제 그 뭐 면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내려오다가 지금 경국사에 대체생들이 빨래 널어놓은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살았던 스님이 단청도 하고 했던 스님인데, 그 스님이 경복궁 그 단청하고 그러면서 이박사하고 안면이 있어가지고 그 스님의 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단청도 하고 불복장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스님이거든요. 그 스님의 거로 이제 이박사가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게 힘입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했는데, 16개 사찰을 이판한테 남기도록 했는데, 대체생들끼리 의논을 하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내가 주하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 몇십 년을 살았는데 왜 내가 줘야 되느냐 이리 된 거예요. 그래 미적미적 하다 보니까 2차 정화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59년 이제 4.19 나고 장면 정권 이제 8개월 만에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5.16 일어나가지고는 그게 이제 그 60년 일어나가지고 61년에 이제 군사정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정화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정부 요원 3사람, 이제 사판성 쪽 3사람, 이제 이판 쪽 5사람씩, 그래 15사람이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때 사판 쪽에서는 그 예산 향천사에 보산 스님을 사판 쪽에서 추천을 한 5명 가운데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산 스님이 하남 스님 계열이다 보니까,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뭐 이판으로 그 선하고 그랬던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쪽 편을 들고, 그리고 사판 쪽에서 그때 회의 한 분을 누가 참석을 안 했다 그래요. 용명 스님인가 누가 참석을 안 했다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이제 정부 5사람은 이제 이판 쪽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됐는데, 나중에 이제 사판 쪽에서는 69년에 나가죠. 나가가지고 문화공법에 72년에 태고종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그런 과정 속에서 만화 스님 이제 그 월정사에 내려가게 된 거는 그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65년에 해인사 주지를 영암 스님이 65년에 할 때, 그때 중앙종회를 해인사에서 하면서 총림을 월정사, 해인사 몇 군데 하기로 중앙종에서 4군데인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정했는데
월정사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그게 안 되고 해인사도 영암 스님 반대를 했는데 추진을 한 게 자원 스님이에요. 그래가지고 67년에 첫 총림을 해인사가 하게 된 거죠. 월정사도 시작을 했다가 유야무야 돼버리고 노장님이 계시고 그 뒷바라지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연수원도 나중에 어디요 영열사 어디 영은사. 영은사 있다가 월정사로 옮겨 왔는데도 그게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월정사에서도 60 맞이게 이제 논을 사고 난 다음에 그거가 됐지. 그러고 난 다음에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 스님을 내가 봤던 거는 70년대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내가 해인사 살면서 그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이제 봤는데 오대산 이제 하남스님, 탄어스님, 만화스님 이어오면서 이 오대산 가풍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어디다가 둬야 될까요? 아무래도 오대산 이제 가풍 그러면은 이제 상원사 선방을 이제 쭉 살리는 게 하남 스님이 28년 넘게 30년 가까이 계셨으니까 그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탄어 스님이 했던 교육에 관한 부분이죠. 교육에 관한 부분. 그래서 노장님이 그거를 마치고 나서도 역정을 마치고 나서도 오대산에서 화엄 살림을 2번, 3번 하시잖아요. 탄어 스님의 그 했던 것을 이은다면은 이제 교육에 관한 불사를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 상원사는 청량선은 그래가지고 수야들이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월정사에서는 화엄학림 노장님이 화엄경 번역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원 쪽으로 그래서 처음에 한 사람이 됐건 뭐 3사람이 됐건 시작을 해서 한 10명 남짓이라도 모이면은 좋고 그렇게 학림을 해서 탄어 스님의 그 역경하고 그 교육했던 부분 그걸 살리는 게 좋겠다. 선에 관한 부분은 이미 오대산에서는 상원사로 전국에 이름이 나 있으니까 그 선방만 잘 운영을 해도 좋을 것 같고 큰절에서는 그 같은 그 이제 연구원 쪽으로 그 교육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